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의 최근 급등락, 그리고 왜 이렇게 혼재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는 급락했는데 다시 또 완만한 회복 국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계속적으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결국 관세, 사재기 수요, 관세 유예가 다시 또 지표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전월 대비 위축 국면에서 다시 또 확장 국면으로 넘어오면서 미국 경기가 여전히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무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요. 한 달 만에 위축에서 확장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고요. 또한 상세 수치를 살펴볼 건데 상세 수치를 보면 결국 가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요. 일단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쉽게 말해서 뉴욕 지역의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0을 기준으로 0 이상이면 제조업이 확장 국면이고 0 이하면 제조업이 위축 국면입니다. 자, 이제 상세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신규 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주문이 전월 마이너스 19.6에서 다시 3.7로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신규 주문을 보면 출하도 같이 봐야겠죠. 출하 지수를 보시면 마이너스 17.3에서 14.4로 크게 회복했습니다. 신규 주문과 그리고 출하가 8월에는 관세 유예가 연장되면서 움츠리고 있던 기업들이 발주를 제기해서 크게 늘었었지만 9월 달에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는 8월에 관세 유예가 연장되면서 소극적이던 기업들이 한 번에 사재기 했었기 때문에 9월에는 기업들이 주문 보류를 하면서 급락했었는데 다시 또 10월에 반등한 건 주문 감소 상태에서 다시 신규 주문이 유입됐고 사재기 후 조정에서 정상 수요가 일부 회복되는 그런 신호입니다. 회복 신호일 뿐이지 엄청난 호황, 확장 국면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보면 확장 국면이라고 크게 생각할 수 없는데 헤드라인 수치만 보면 미국 경제가 정말 호황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 수치를 살펴보는 겁니다. 신규 주문과 그리고 출하가 주식으로 치면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 수준입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재고를 전월 대비 보시면 마이너스 4.9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사재기 수요, 발주를 왕창 넣었다가 다시 신규 주문을 줄였던 걸 정상 흐름으로 회복하면서 재고가 소폭 줄었고요. 이것 역시 정상 흐름으로 회복한다. 이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납기 시간을 한번 보시면 납기 시간이 0에서 3.9로 급락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9월에 사재기를 하고 나니 또다시 주문 폭주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납기 시간이 이렇게 급락했었는데 정상 주문으로 회복하면서 일부 정상 수준으로 납기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된 것 뿐입니다. 사실 큰 의미를 두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고용을 한번 보시면 고용 인력 변화를 통해서 경기 체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2에서 6.2로 상승하면서 충격에서 소폭 회복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기업들이 아직도 여전히 해고를 꺼리고 있지만 신규 고용 역시 꺼리고 움츠리고 있는 상태고요. 한 번에 주문 넣고 한 번에 사재기하고 이러다 보니 수요가 없는 그달에는 고용을 줄였고 다시 또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그런 흐름에서는 소폭 인력 보강을 한 흐름입니다. 이때까지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이번 달에는 크게 변화가 없죠. 그저 기술적 반등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남아있는지 볼 수 있는 두 가지 지표, 투입 가격 지수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46.1에서 52.4로 투입 가격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제조업체가 원자재, 부품, 노동력, 에너지 등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수인데 지수가 다시 상승했죠. 지수가 여전히 높다는 건 기업들이 재료를 사거나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수가 이렇게 관세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 건 기업들이 버티기 힘들어지고 결국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마진을 줄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투입비 상승이 지속되면 기업이 마진 압박을 받고 결국 고용, 투자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원자재, 운임 비용 상승 등 가격 상승 압박이 높은 수준이고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 가격 지수는 또 어떻게 될까요?
21.6에서 27.2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해 놨습니다. 산출가격 지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얼마에 팔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가격 정가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지표고요. 산출 가격 지수가 이렇게 높다는 건 기업이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에게 판매가 인상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관세 발효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기는 하지만 트럼프 압박으로 인해서 강하게 못 올리는 상황이었고, 그래프상에서 주춤주춤하지만 그래도 눈치 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반등했다가 다시 또 급락했었던 건 경기 회복이 아니었음이 증명되었고요. 관세 유예 연장으로 인해서 사재기 수요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이번 10월 지표에서도 반등했지만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수준이었고, 헤드라인 수치만 보면 정말 호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호황이 아니고 정상 수요 회복 정도입니다. 이 반등이 구조적 강세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되고 관세 유예 가능성이나 정책 완화 기대감 정도고요. 제가 강조했듯이 산출 가격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트럼프의 정책들, 관세 부과 유예 계속 반복하면서 말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라인 수치만 보면 투자자들이 자칫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실물 매크로 지표가 크게 망가졌기 때문에 헤드라인 지표만 보고 투자자들은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미국 경제는 회복 상태가 아닙니다. 관세로 인해서 갑자기 치솟은 사재기 수요로 인해서 확장 국면을 보였다가 다시 또 위축되었다가 다시 정상 흐름으로 회복하면서 확장 국면으로 보일 뿐입니다.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